1993년 일본 도쿄 긴자 한 중졸 학력의 사장이 일본 국세청 발표 고액 납세자 명단의 1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름은 사이토 히토리. 긴자의 작은 화장품 회사 하나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이듬해도 1위, 그 다음 해도 1위, 12년 연속 누계 납세액만 173억엔, 우리 돈으로 약 1,600억 원.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물려받은 자산도 없는 중졸 사장이 어떻게 12년 동안 자기 자산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일본 언론이 매년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매번 들려준 답은 같았습니다. 제가 매일 1000번씩 말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매일 새벽 거울 앞에서 처음 하는 한 줄과 우리 노년의 자산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오늘 영상 한 편에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오늘 같이 들여다볼 책은 두 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쓴 1% 부자의 법칙, 부재는 그대로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 그리고 사이토의 첫 번째 제자 시바무라 에미코가 사이토와 함께 쓴 그릇. 이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책이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두 권을 같이 읽으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스승이 매일 1000번 한 그 한 문장이 제자의 입에 옮겨가서 또 한 명의 부자를 만들었다는 그 흐름. 오늘 그 흐름이 신경과학과 영성에서 같은 한 자리로 어떻게 모이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자기 책 1% 부자의 법칙에서 한 가지 단순한 행동만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재수가 좋아. 이런 즐거운 말을 1000번 이상 자연스럽게 반복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재 그대로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이죠. 사이토는 같은 책에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말의 기운이 진짜가 된다. 이 한 줄을 12년 동안 매일 실천했더니 12년 동안 일본 납세액 1위가 됐다는 거죠. 한 줄을 1000번 반복한다는 게 정확히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걸까요? 신경과학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신경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의 앤드류 뉴버그 박사입니다. 뉴버그가 자신의 책 말이 뇌를 바꾼다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30일 반복한 사람의 뇌를 영상 장비로 찍어보면 뇌의 회로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깔려있다. 그 회로가 어디에 깔리는가? 먼저 뇌의 가장 깊은 곳 망상활성계라는 자리에 깔립니다. 망상활성계는 우리가 매일 받는 수만 가지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를 의식까지 올릴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이마 안쪽 전전두엽까지 이어집니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선택하는 자리죠. 신호 받는 자리부터 결정 내리는 자리까지 한 줄로 새로운 길이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미국 노스 이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리사 펠드만 베럿. 베럿이 30년 동안 감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서운 일이 있어서 무섭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베럿의 답은 반대였습니다. 뇌가 무섭다라는 단어로 그 상황을 먼저 부른 뒤에 무섭다라는 감정이 만들어진다. 같은 신체 반응이 부르는 단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됩니다. 이걸 베럿은 감정 구성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운이 좋다고 12년 동안 매일 1000번 말한 뇌는 하루 동안 들어오는 수만 가지 신호 중에서 운이 좋은 사건만 골라서 의식까지 올립니다. 오늘도 안 풀릴 것 같다고 매일 한 번 말한 뇌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안 풀리는 사건만 골라서 의식까지 올립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다른 도시를 걸어 다닌 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거울 앞에서 처음 한 한 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는요,
그 전날은요. 지난 한 주,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한 주를 한 번이라도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횟수가 1년이면 약 365번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면 3650번, 20년이면 7300번. 그리고 그 7300번이 지금 우리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20년째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 시바무라 에미코가 쓴 책 그릇에서 사이토의 한 줄을 더 풀어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이 한 줄은 사이토의 운이 좋다와 작동 방식이 달랐습니다. 운이 좋다는 긍정 확언, 1000번 반복하면 망상활성계 회로가 깔리는 결,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는 자문형 확언, 일반 확언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풀어주는 결.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을 말해도 우리 뇌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회로가 잘 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고 묻기 시작하면 뇌가 그 이상함을 풀기 위해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샤워하다가 답이 떠오르는 그 작동 방식이 이 자문형 확언이 부르는 회로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시바무라가 사이토를 만난 뒤 시바무라 본인도 일본 납세액 순위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됐죠. 시바무라가 그릇에서 그릇 키우는 방법 중 첫 번째를 적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만. 자기에게 자기가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두뇌는 그 이상함을 풀기 위해 최고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시바무라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적었습니다. 두뇌가 찾은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삭제하려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있다. 정확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에서 들어온 무시 같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무리야 또는 해도 소용없어 라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퍼뜨립니다. 그 바이러스를 통과한 사람만이 1000번 자기 암시가 작동하는 자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 1000번이 망상활성계 회로를 깔고 편도체 위협 회로를 풀어주는 그 자리.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명의 학자가 지난 30년 동안 따로따로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학자, 미국 시카고 대학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자기 책 몰입에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재능을 자기 자리에서 풀어내는 1시간 동안 뇌에서 여러 가지 보상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된다. 그 자리를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몰입에 자주 들어간 사람의 자산이 몰입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의 자산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사실을 30년 동안 추적해서 정리한 거죠. 두 번째 학자, 미국 로체스터 대학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 대시가 40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대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돈을 위해 일한 사람의 자산은 단기에 올랐다가 무너지고 자기 재능을 위해 일한 사람의 자산은 장기에 안정된다. 자기 재능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잘하는 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의 스티븐 콜. 콜이 2013년 정식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성인 80명의 유전자 발현을 직접 분석했더니 단순 쾌락을 추구한 사람과 의미와 재능을 추구한 사람의 유전자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쾌락을 추구한 사람의 유전자에서는 염증 반응을 켜는 회로가 올라가고 면역력을 키우는 회로가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의미와 재능을 추구한 사람의 유전자에서는 염증 반응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노년이 안정되는 회로가 작동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유전자가 어떤 자리에서 매일을 살았는가에 따라 정반대로 켜졌다는 거죠. 세 학자가 같은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사람의 장기 자산을 결정하는 진짜 자리였습니다. 운이 좋다 1000번이 사이토와 시바무라를 매일 그 자리로 데려간 거죠. 시바무라가 그릇에 적은 한 줄이 정확히 이 자리에 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늘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 경험은 자기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결국 경제적인 모양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신경과학과 몰입이론과 자기 결정성 이론과 유전자 발현 연구와 영성이 같은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중졸 학력의 사이토 히토리가 12년 동안 누적 1,600억 원의 자산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진짜 이유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시바무라 에미코가 일본 납세액 순위에 자기 이름을 올린 진짜 이유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의 그릇은 어떻게 키우는가? 시바무라가 그릇에서 5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편에서는 첫 번째까지 같이 봤습니다. 남은 4가지가 합쳐지는 자리에 한 사람의 자산을 일본 납세액 순위까지 끌어올린 이 책의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진짜 핵심은 멤버십 추가본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본 한 가지, 매일 새벽 우리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한 줄이 20년이면 7,300번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 자산을 같은 자리에 묶어둔 회로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 회로를 바꾸는 시작은 사이토 히토리의 한 줄이든 시바무라 에미코의 한 줄이든 오늘 새벽 거울 앞에서 한번 입을 떼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 혹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오늘 새벽 한 번이면 1일차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자산의 흐름을 다시 푸는 일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와 시바무라 에미코가 매일 1000번 한 그 한 줄이 자기 회로를 어떤 모양으로 바꿨는지 알고 그 회로를 우리도 다시 깔 수 있다고 믿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자기 자산의 흐름이 자기 재능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상태 세팅 멤버십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한 줄만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입으로 말할 때와 손으로 적을 때 느낌이 또 다를 겁니다. 일반 화건과 차이가 확 다른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